예,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오늘 또 오시기 직전에 네. 여러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한동훈 씨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기사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부산 북갑의 현재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있잖아요. 네. 전 의원인데 한동훈과 회동을 하고 나서 당이 무공천하는 방식으로 한동훈과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그랬어요?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익명의 부산 의원은 당이 한동훈에게 자객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또 썼더라고요. 전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제1야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객 공천하면 안 된다. 되게 좀 난해한 표현이었는데요. 또 두 번째 나온 기사는 한동훈 측근발 기사입니다.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결심 그리고 가능성이 아니라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서병수라는 자가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직 정치판에 있는 모양이죠. 5선 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 험지에 나간다고 하면서 북구갑을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재수 의원에게 낙선을 했죠. 네, 집에 가 쉴 나이가 지났는데 다 허접한 얘기들이고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죠. 네. 2016년인데요. 그때 김무성이가 당 대표를 하면서 막판에 당 도장 들고 튀었어요. 예, 옥세론을 했었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구 동을 네. 대구 동구 을 지역에 이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했던 이재만 후보를 공천 박탈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에 후보를 안 내요. 후보를 내지 않고 유승민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 갖다 걸고 선거 운동을 해서 당선이 돼요.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네. 그때는 누가 봐도 이 배신자들에 의해서 당이 뒤집어진 그 상황이니까 네. 지금 서병수가 또는 한동훈 똘마니들이 하는 얘기는 10년 전에 그때처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때처럼 다시 당을 뒤집어 엎자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 서병수는 지발로 집에 가든지 나이도 꽤 돼요. 네. 아니면은 당에서 빨리 저런 자는 출당 제명시켜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네. 서병수의 동생이 서범수예요. 맞습니다. 이 자는 울산 울진의 재선 국회의원인데 이 자가 재선인가 초선인가 모르겠네. 재선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똘마니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래서 배신도 형제 배신도 있구나. 한동훈 체제에서 사무총장도 했었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한동훈이가 부산 북갑으로 나온다. 네. 뭐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모양인데 잘 됐다. 예. 지 죽을 때를 잘 찾아왔다. 네. 예. 저거 살살 도망만 다니고 계속 바깥에서 그 아웃복싱만 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지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들었으니까 아주 잘 됐다. 네.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북갑이라고 하는 곳이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 한동훈이가 지난번 당권 잡고서 완전히 공천 말아먹을 때, 총선 말아먹을 때, 그때 막판에 부산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막판 결집을 해서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18개 선거 그중에 17개를 우리가 지켰거든요. 네. 그때 마지막 하나 지키지 못한 게 바로 북갑이에요. 전재수 지역구죠.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박민식이가 우리 쪽 후보죠. 네. 보훈부 장관 했던 박민식이가 전재수랑 그동안 5번 싸웠나 그래요. 맞습니다.
5번 싸워서 2번은 이기고 그러니까 박민식이가 재선 의원이고 2번, 3번은 져서 전재수가 3선 의원인 거예요. 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일찌감치 지금 박민식이 내려가서 표밭을 갈고 있는데 그래서 뭐 박민식에 대해서 왜 지난번에는 저 분당 가서 얼쩡거렸냐 이런 그 부산 북갑 그 주민들의 좀 불만도 있지만 네. 그래도 박민식이 그 지역에서 20년간 바닥을 누볐던 데 대한 동정 여론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민식도 상당히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가리 쳐밀고 들어간다는 거니까 뭐 저는 참 잘 됐다. 네. 어서 들어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야 이게 한동훈 똘마니들이 그 진짜 부산 시민 알기를 정말 개돼지로 하는구나. 이것들이 예? 아니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저도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부산 시민들이 아주 격정적이에요. 예. 아주 다이내믹해요. 그리고 확확 쏠려요. 네. 그렇지만 그게 방향 없이 우왕좌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확실한 자유파의 방향성 속에서 결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총선 때도 정말 절반 18개 중에 10개를 잃겠다고 하는 그 위기적 순간에서도 총선 막판 일주일 사이에 17개를 우리가 확보할 정도로 막판 결집이 엄청 강력했던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그 아무나 명함 갖다 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동훈 똘마니들이 한동훈이를 출마시킨다라고 떠들어대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그야말로 부산 시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하는 이런 처사다. 그리고 부산 시장까지 해서 부산 시민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 서병수가 이 바람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네. 아마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할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기억을 반추를 해봐도 박사님 그 지난 총선 때 장해찬 부원장이 사실 굉장히 부당하게 공천 취소가 됐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당시 여론조사 30% 가까이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사실 정영욱 의원은 그 지금 당선이 되셨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구에서는 경선 탈락했다가 해당 지역구에 다시 공천이 다시 돼버렸 상태라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았고 우리 후보로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국민의힘으로 대결집을 하면서 사실 과반 이상 밀어주셨단 말이죠.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한동훈 씨 이거 PD님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번에 미디어토마토에서 한동훈 씨도 여론조사에 들어갔던데 네. 3자구도 꼴찌했더라고요. 3등 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 부원장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보다도 훨씬 낮은 스코어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 뭐 한 자릿수는 나올까요? 저 수치가 예. 아직 그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나오는 수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일로 다가갈수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혈집을 하죠. 선거일로 다가갈수록 장동혁 대 이재명 대립구도로 압축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 제3자에 해당되는 무소속 그건 그게 한동훈이건 한동훈 하랩이건 기환 10번쯤 주변화된 변수로 되는 거예요. 예. 네. 결국은 장동영이냐 이재명이냐가 될 거고 결국은 자유우파냐 좌파냐가 될 거고 결국은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 판에 잘못 끼면 다 죽습니다. 네. 예, 그래 지금 저 좌파 중에서 조국이도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싶은데 어딜 집어넣든 간에 이 양자 대결 구도가 막판으로 가면은 결국은 이 제3당이라고 하는 게 별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니까 조국이도 그런데 한동훈이 더하죠. 이자는 그렇죠. 뭐 정당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대구의 이진수 후보도 사실은 그런 점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네. 본인은 무소속으로라도 대구시장 출마를 하고 싶지만
저 대구가 저 좌파의 김부겸이하고 우리 우파의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 해서 딱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팽팽한 양자 대결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무소속의 이진숙이 끼어든다? 삼자 구도가 형성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냥 양강의 일중이나 양강의 일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이 보면 양강의 일중인데 저거 일주일만 지나면 양강의 일약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저 흔적도 못 찾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머리가 나쁜 자들이라서 계산 잘못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저는 뭐 땡큐 좋다 들어와 이것들아 그렇게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3자구도 4자구도 둘 다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조국 대표도 이 조사 4자에 들어갔다가 안산으로 가니까 꼴찌를 하더라고요. 박사님 말씀처럼 네. 이 심지어는 정당 대표기 때문에 기호 지금 3번이잖아요. 의석수 그 대비로 하면은 기호 3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여론조사긴 하지만 안산 꼴찌했습니다. 근데 네. 한동훈 씨는 지금 저거 뉴스토마토가 좀 편향적으로 한 것 같아요. 빨간색을 칠해놨습니다. 좀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 검정색 해야죠. 네, 그리고 실제 조사 문항을 할 때도 원래 국민의힘 소속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라고 그렇지, 질문을 해야 그렇지. 되는 건데 저 질문지를 보니까 그냥 둘 다 소속 없이 이름만 호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굉장히 유리한 지금 전선에서 조사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꼴찌다. 네, 이런 조사가 일단 나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조국 대표도 지금 제3당의 대표지만 안산에서 꼴찌를 했다라고 하는 점 여론조사상으로 네, 이런 부분 짚어보면은 정말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죽을 자리 왔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아니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지금 어디 비집고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저것들이 보기보다 머리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조금만 정치적인 감이 있으면 이 판은 끼어들 판이 아니다. 그렇죠. 저것들이 한 2년 있다가 총선에서 뭐 어찌어찌 움직이는 거는 그때는 룸이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어쩌다가 얻어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저렇게 끼어들면은 그냥 그냥 가루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왜 나왔을까?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난 전당대회 때도 다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한동훈 네. 씨. 그 네. 총선 대패한 직후 전당대회 때요. 근데 한동훈 측근들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 말도 들어보니까 잊혀지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한동훈이 잊혀지는 게 무섭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저 여론조사 보고 좀 충격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나왔나 최근에 잊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예, 한동훈이가 곧 죽어도 지가 네. 대선 후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망을 아직도 꺾지 않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이제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표는 대통령이야. 아니 뭐 글로 가는데 뭐 국회의원 나갔다 떨어지고 뭐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아하. 어쨌든 잊혀지지만 않으면 되지.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슈의 중심에 서라. 단순히 저 관종 차원에서 잊혀지는 것을 겁내는 게 아니라 네. 대선 전략 차원에서 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누구 예, 허경영. 네. 그 사람 안 잊혀지잖아. 광대가 좀 됐죠, 근데 안 잊혀지잖아. 대통령은 못 됐고.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뭐 우리가 말릴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결과적으로 무소속으로 나와서 한 10번쯤 받고 네. 한 10% 정도로 3등 정도 하면은 정말 정치 생명 끝나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그거 허경영 후보는 이제 당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출마를 못 한다고 제가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네. 그 당시에 출마했을 때도 좌파표를 더 잠식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워낙 퍼주기로 나와가지고 완전 포퓰리스트였죠. 좌파보다 더 많이 퍼주겠다 그러니까 1억 주겠다 결혼하면. 그러니까 네. 좌파표 중에 일부를 잠식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네. 한동훈이도 저게 나가면은 우리 표보다는 저 좌파표를 조금 잠식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해보니까요. 네. 뭐 중수청 노래를 부르더니 중도층에서도 박민식 후보한테 밀리고 보수층에서는 조국이랑 양자로 붙여놨는데 네. 그 보수층에서 한동훈 싫다고 안 뽑는 분들이 과반 넘습니다. 당연하죠. 양자에서.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찍을 사람 조국밖에 없어도 한동훈 안 찍겠다. 이제 약간 이 정도로 우파 시민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됩니다. 극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네. 극혐인 거예요. 예. 네, 배신자들이 발디딜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저희가 이 한동훈 씨 관련해서 지금 부산 북구갑이 여러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네. 여기 예. 저 우리 이영풍 대표가 네, 그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니까 네. 지금 한 일주일간 저 휴가 내고 부산 북갑에 가 있다고 그러던데. 저도 그래서 휴가를 가셨단 말만 들었는데 지금 추정하시는 분들이 네. 이 대표님이 북구갑 출마하려고 지금 잠깐 자리 비우신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일단 저는 오피셜로 들은 게 없어서 좀 조심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아니 뭐 네. 북갑 때문에 저 지금 한 일주일 쉰다는 얘기가 여의도판에 많이 돌아요. 네, 그 아무래도 박형준과 주진우 경선은 박형준 쪽이 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해운대가 국회의원 나올 자리가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한 자리인데 네, 사실 박민식이 필승 카드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재수랑 오전 2승을 했거든. 맞습니다. 오전 2승 3패. 네, 그런데 뭐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뼈아픈 실책은 뭐냐면 지난 총선 때 네. 이 북갑을 피한 거예요. 아, 서병수에게 줬죠. 예, 그러니까 북갑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은퇴한 이 서병수를 다시 끄집어내다가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갑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서운함, 또 약간은 좀 배신감 네. 이런 걸 느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박민식이 일찍 거기 북갑에 내려가서 그 서운함과 또는 약간의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바닥을 누비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쉽게 그게 해소가 잘 안 돼요. 네, 거기에다가 그 박민식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고 보훈부 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또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5.18 유공자 중에 좀 제대로 좀 그 옥석을 가리자. 예, 이거 보훈부 주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본인이 그걸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박민식이 진짜 잘 싸우는 자유우파 전사 맞냐? 네, 에 대한 이 물음표가 여전히 있어요. 아하, 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보훈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한 거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자유파의 기준에 과연 이 사람이 맞는 투사냐 전사냐 네.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당연히 출마하시면은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응원을 네. 해드리겠지만 이게 또 이영풍 대표 같은 또 이제 부산의 토박이시기도 하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께는 정말 여러 소구력 있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그래서 내주셨던 분 나오신다고 하면 만약에 화끈하게 경선하는 것 저는 대찬성입니다. 네, 화끈한 경선, 왜 그러냐면 또 경선이라고 하는 게 네. 컨벤션도 있지만 한동훈 지금 기사 다 묻힐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오든지 말든지 지금 제1야당에서 이 두 후보군들이 경쟁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또 한동훈을 지워버린 효과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연하죠. 사이에 예. 사실 뭐 지금 전재수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로는 뭐 하정우 뭐 AI 수석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재수 측이 하정우를 굉장히 희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업가 출신입니다. 지금 김두관이는 그냥 언론이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김두관 후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김두관이 나오면 그나마 인지도라도 있는 것인데 사실 하정우는 영화배우 하정우는 알아도 하정우 AI 수석은 뭐 어떤 시민들께서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뭐 관료인지 사업가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민주당에 앉혀놓으면은 또 우리 당에 잘 싸우는 후보가 또 굉장히 주목받고 대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박민식이 이미 공천이 확정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네.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제 시작이라서 그리고 아직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어디서 몇 군데에서 하는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지금 공천 신청도 지금 아직 받고 있죠. 제대로 안 받고 있는 예, 예. 상태니까 네.
저는 이영풍 대표가 좀 부담은 되겠지만 네. 북갑에 출마하기를 바랍니다. 아하. 그러면 박민식 대 이영풍 아주 치열한 경선, 멋진 경선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쪽의 예. 좌파 것들은 뭐 누가 나오는지 사실 부산에서는 별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이 깔짝거리는 건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갑 선거에서 박민식이냐 이영풍이냐 세게 붙으면 그게 이슈를 주도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좀 대타 진행을 오래 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잠깐 휴가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뭐 출마 소식이 있다면 네. 뭐 기사가 뜨거나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풍, 박민식, 이영풍 네. 그 끝장 토론 같은 거를 우리 대자이총에서 할 수도 있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또 우파 시민들도 지금 막 경선도 제대로 안 하고 왜 누구는 컷오프하고 이제 이렇게 실망하셨던 분들도 네. 이제 또 힘나가지고 또 여러 이제 뉴스들 찾아보시고 하실 거 그럼, 아닙니까? 예. 그렇게 또 이제 이슈 몰이가 되고 붐업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좀 돌아와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보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리얼미터 월요일 조사를 보니까 부산 시장 선거도 부산 지역 저희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이기죠. 네, 당연.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보다 한 5%포인트 높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박형준 시장이 좀 리드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컨벤션 일종의 지금 효과가 있는 컨벤션 거잖아요. 효과죠. 예. 그래서 전재수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이 생각도 들었고 지금 또 경기도는 추미애가 돼버렸습니다. 예. 단독 과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추미애 정도면 할 만한 거 아닌가? 우리 또 하남시에서 이용전 비례대표 의원과 붙어서 1% 차이 접전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경기도 해볼 만하다 생각 지금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서울도 지금 정원호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의혹도 의혹인데 이거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그거는 좀 네, 빼박이죠. 이건 100% 사실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원호가 그 가공을 했다는 사실 여론조사 회사가 발표한 숫자를 자기들이 가공했다는 것은 인정을 네.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거 왜곡한 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공도 불법이에요. 예. 맞죠. 아니, 조작이죠, 조작. 여론조사 회사가 자기들이 조사한 것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하는 건 혹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여론조사 회사가 발표한 것을 정원호 측에서 가공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가공한 거 아니에요. 과반 넘는 것처럼 만들었죠. 네. 이거는 그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저는 해석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의혹이면 그 보세요. 전라북도의 김관영이 네. 뭐 술자리 끝나고 나서 대리기사비 나눠줬다는 영상 하나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정원호는요 심각한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최고 역량으로 그래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끝난 네.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네. 이재명이가 추천했다는 거.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띄우는데 어떻게 지것들이 마음대로 내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누구냐? 이재명이 야 내가 뭘 모르고 추천했는데 쟤 안 되겠다 내려라 라고 네. 하든지 예. 아니면 정원호가 아무래도 제가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은 두들겨 맞기 싫어서 저 그냥 그만할래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밖에서 내리자고는 얘기를 못해요.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명심이라고 하는 게 전 이렇게 집권 1년밖에 안 됐는데 당에 그립감 없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재명이 찍으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한준호 의원도 이재명이 그렇게 푸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광탈한 거죠. 광탈. 결선도 못 가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김동연보다 당연히 밀렸을 것 같거든요. 아하, 3등 예. 했을 것 같아요. 정원호 구청장도 뭐 이제 파죽기세로 올라오는 것 같더니 본인이 여론조사 쪽 보니까 단독 과반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주민이랑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리하게 재환산이라고 하는 이상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숫자를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호까지 떨어지면 지금 민주당 완전 김어준당으로 다시 복귀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게 우선 서울의 정원호가 저는 이거 끝까지 못 간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끝까지 가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너무 좋죠. 네. 네. 선거운동 안 해도 그냥 지가 알아서 죽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거 끝까지 못 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는 우리 그 좌파 입장에서 볼 때는 최악의 후보를 뽑아놨어요. 네. 추미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괜찮은 후보를 뽑아놨어요. 그렇죠.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라고 저희 그러니까 부릅니다. 신동훈 최고위원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누가 나가도 이 추미애보다는 낫겠다. 그렇죠. 그 정도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맞습니다. 충청북도는요. 그 신용환이가 후보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네. 이게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노영민 쪽에서 계속 반발하더라고요. 예. 네. 경선 불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관영으로 끝나지는 않고 이원택이까지 또 문제가 됐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뉴스가 많네요, 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동안 그 우리 이정현 위원장 동관위원장 할 때 우리 내부의 뉴스 때문에 저것들이 다 가려져 갖고 네. 그거 복수하려고 그러나 아하. 막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뉴스가 하나하나 같이 다 끔찍해.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다른 조사들을 보니까 충남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정당 지지율은 살짝 오차범위 밖에서 밀립니다. 근데 김태흠 지사의 지역 평가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좋죠. 네, 예. 그래서 박수현이랑 양자 대결을 했을 때는 박수현이 43.3%, 김태흠 지사가 38.2%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양승조와 대결했을 때는 양승조 48.1%, 김태흠 지사 36.4%로 살짝 밀리는 구도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현 수석 대변인 박수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양승조한테 줄 거면 박수현이가 저렇게 안 뜨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천 결과에 따라서 예.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라 그러면 결국 심판론으로 가지 않을까. 이 충청도 남도는 예. 사실 이제 이를테면 충청북도 그러면 청주가 한 80만 되거든요. 네. 나머지 전체 충북이 한 80만쯤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주의 표심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충청 남도로 가면 천안 아산의 표심이 중요해요. 네. 이 천안 아산 합치면은 한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양승조는 이 천안이 기반이에요. 네. 국회의원을 할 때도 천안에서 했어요. 예. 박수현은 다 공주예요, 공주. 맞죠. 저 정진석이 있는. 자, 부여 공주. 예. 그러니까 사실 충청남도의 표심인 천안, 아산 이 지역의 기반을 박수현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태흠은 충남지사를 하면서 천안, 아산 쪽에 그 많은 그 도정을 집중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수현이랑 하면 저는 김태흠이 이긴다고 봐요. 네. 양승조로 가면은 혼전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혼전으로 가는데 저 더불어민주당 내부 역학으로 봐서는 박수현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제가 네. 윤석열 정권 때도 느껴봤는데 정말 무섭게 작동을 또 하더라고요. 막판에. 예. 우리 지금 당 대표께서도 지금 충청 보령에 지역구 두고 계신 또 우리 장덕 대표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너지가 좀 나면은 전 충남도 괜찮아 보이고 충북도 지금 신용환이랑 노영민이랑 둘이 지금 붙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중질환 펼쳐지는 사이에 사실 우리 이 어떤 경선은 정상화가 좀 됐거든요. 정상화됐죠. 그래서 예. 네. 충북도 경선 결과에 따라 충분히 또 네.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 또 그렇습니다. 신용환 예. 사실 지금 후보 확정된 신용환 이 후보도 이 저희 윤석열 정권 내서 몸담아 보려고 했다가 자리를 못 찾아서 사실 떠나가신 분이잖아요. 신용환이 그 친구 웃기더라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던 자인데, 정책본부에 있었습니다. 예, 있던 자인데 그 하여튼 이자가 그 하여튼 뭐 71년 민주당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뭘 하더라고. 네. 뭘 잘 모르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청년 관련 또 네. 보직을 했었더라고요. 그걸 또 1억에 넣었다가 민주당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굉장히 난립해 있던 특위를 다 없애버리고 네. 두 개만 딱 남겨뒀어요. 예. 하나가 뭐냐면 국민통합위원회, 예. 또 하나가 청년위원회예요. 예. 청년특별위원회. 이 청년특별위원회 장관급 자리에 신용환이를 앉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용환이는 장관급이니까 장관이라고 한다면 네. 박근혜 정부 때 장관으로 소년 출세했던 자예요. 맞네요. 그런 자가 지금 흘러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는 거거든. 아이고. 예? 예. 그러니까
지 스스로 쪽팔려서라도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면 안 되지. 아직 젊은 친구가. 그렇죠. 아니 그때도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본부에서 사실 뭐 굉장히 또 직책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리 못 받았다고 윤석열 정권 막판에는 그렇게 헐뜯으면서 민주당으로 또 이적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불쇼니 머리 좀 나가다가 또 후보까지 되고 그러니까 좀 근본이 없는 후보다라고 하는 인식이 또 대중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후보 된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충북의 이런 구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충북 생각이 들어요. 분들이 굉장히 진중하게 움직이고 네. 또 이렇게 저 헷가닥 하는 그 스타일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후환해동하는 스타일. 예. 지금 충청북도 경선이 진행 중인데 네. 그 윤갑근 후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네. 이끌었던 그 윤어게인 후보죠. 네. 전 윤갑근 후보에 대한 그 충청북도 도민들의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충북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예. 강원도 사실 저희 생각보다는 내부 조사는 괜찮게 나오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사실 예. 우상호가 느닷없이 저 이재명이 보낸다고 거기 뛰어 들어갔고서 뭐 하는 그럼요. 것 자체가 네. 강원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짜증나고 쪽팔리는 일이죠. 그렇죠. 벌써부터 여러 구설들이 있더라고요. 강원도랑 대체 무슨 연이 있고 강원도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와서 지금 단술하고 다니고 있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예. 예, 김태흠 지사, 또 김진태 지사도 도정 평가가 또 상당히 좋습니다. 광역단체장 중에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 선거 분위기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재보궐만 잘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위원장 쪽이요. 재보궐이 그 생각보다 좀 여러 지역에서 열릴 텐데요. 네, 당장 이제 경기도에는 하남 갑이 이제 추가된 거 아니에요? 네, 하남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만한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산갑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힘들다 그러지만 저는 여기 우리가 해볼 만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안산갑의 가장 최근 조사가 3일 전인가 나왔는데 그 김남국이하고 국민의힘 쪽에 김석훈이 22%로 거의 동률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용해인이하고 조국이가 거론이 돼서 맞습니다. 용해인이 조국이 집어넣었더니 8% 정도 맞죠. 나왔어요. 용인이 이겼더라고요. 예, 용해인이가 조국을? 조국보다 0.몇 %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그 총선 전체를 치를 때는 그 선거 연대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해요. 왜냐하면 나눠줄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재보궐은 나눠줄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자들이 끝까지 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용해인이가 안산 출마한다, 네. 그러면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예, 조국이가 뭐 안산에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겁이 나서 네. 나오면 끝까지 간다고 봐요. 예, 그러면 좌파편은 분열될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 우리 우파 쪽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사실은 후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중에도 그 15년 전에 안산시 의장을 했으니까 그 오랫동안 안산에서 정치해온 김석훈이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김석훈 예비 후보는 당협위원장도 아니야. 뭐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국민의힘이야. 네, 그 점에서 김석훈 예비 후보의 그 경쟁력, 네.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그 주민 친화적 경쟁력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저쪽 완전 아수라장인 것 같은 것이 네. 또 양문석이 김용 지금 보석돼서 네. 잠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김용 씨한테 안산을 맡아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문석이도 안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양문석이 저 통영이 고향인데 예. 그리고 김용희도 뭐 안산하고 특별히 무슨 인연이 있는 게 아닌 전혀 걸로 없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그들끼리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끼리 야 안산 너 네가 와서 맡아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해라도 아니고 잠깐 맡아달라. 안산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아니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배지가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김용도 지금 얘기 나오고 김남국 의원이 오늘 또 출마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김남국이도 원래 안산하고는 별 인연 없어요. 그 사실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이죠. 코인 남국으로 또 예. 상당히 논란돼가지고 본인이 불출마 선언해서 지난 선거 안 나왔다가 예. 청와대 지금 가서는 또 현지 누나 그 인사청탁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또 옷 벗고 나왔지 않습니까? 몇 달 만에 대변인 복귀하더니 또 선거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안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안산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남도 우리가 1%대 접전이었다. 그래요. 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대구도 사실 보궐선거 나오면은 또 저희가 이진숙 위원장과는 빠르게 좀 교통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지금 당에서는 뭐 당 대표가 이를테면 이진숙한테 저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놓고 말할 수 없죠. 재보궐선거를 관리하는 공관위가 어쨌든 과정을 밟아서 공천을 해야 되니까 독립기구니까요. 예. 예? 당 대표로서는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엊그저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네. 뭐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당 대표가 그 정도 했으면 사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중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참 많은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특별 대우받고 배려받은 정치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냥 잊혀지죠. 예,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네. 예,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예.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진심을 그냥 흔쾌하게 받아서 통 크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가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다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 오늘 아침 이재숙 위원장 또 표현도 상당히 좀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BBS 불교 방송 출연하셨던데 이제 표현이 무소속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도로 조금 톤다운이 된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우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그리고 이진숙 예. 무소속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물론 그 잘못이 이정현한테 있다, 뭐 국민의힘한테 있다, 뭐 아무리 그 열변을 토해도 네.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과는 그렇죠. 막상 그 선거 기간이 2주인데 2주 네. 동안에 이진숙이 무소속입니다 그러고서 선거 운동하고 명함 돌리고 네. 그거는 이진숙이라는 정치인의 그 정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오점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조직을 등진 거지 않습니까? 네. 진영을 등진 거기 네. 때문에 그 점에서 좀 그 너무 늦기 전에 좀 상황 전체를 다시 보고 통 크게 상황을 재정리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당 지도부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어떤 또 지도부 내에서의 노력들이 또 금명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조금 넘어가서 경기지사 이제 국민의힘 후보군들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조광한 최고위원께서 출마한다. 조광한 좋죠. 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이성배 그 MBC 아나운서 출신이시죠. 홍준표 캠프에서도 일을 하셨고 고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는 뭐 양양자 최고, 조광한 최고, 그 다음에 이성배 MBC 아나운서 이 정도 후보군이 지금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진규도 있는데. 함진 계시죠, 맞습니다. 뭐 네. 재선 의원이니까 사실 그 양향자보다 조광한보다 더 비중 있기로는 함진규가 더 있죠. 선수는 그렇죠. 네. 그리고 함진규는 경기도 시흥에서 재선 의원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도로공사 사장을 쭉 했기 때문에 네. 그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산가 중 자산입니다. 맞죠. 네. 다만 이게 중앙 정치의 그 인지도라고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 저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죠. 네. 자, 어쨌건 저는 조광한이 그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서 경기지사 경선판이 후끈 달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조광한은 그 누가 봐도 장동영 노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최고위원이지만 사사건건 시비건은 양양자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또 양양자도 뭐
민주당에 잠깐 몸담았다가 우리 쪽에 왔지만 네. 이 조광안은 차원이 달라요. 조광안은 김대중 때 행정관을 했고 예. 노무현 때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대중 때 행정관을 했던 역사를 좀 아셔야 돼. 네. 이 사람이 원래 좌파가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이기택 총재에서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예. 그 이기택은 원래 우파였거든. 네.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기택이 김대중이랑 합당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기택 모시고 있던 조광안도 그냥 김대중 당으로 아하. 그렇게 이제 합당하게 된 거예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했듯이. 네.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일을 잘하거든.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 픽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운동권 출신의 그 감옥 한 몇 달 살고서 훈장 달고 다니는 그런 이 586, 386하고 완전히 다르고 맞습니다. 그야말로 그 이 우파였는데 이러저러한 정치적 인연으로 그 민주당 쪽에 몸담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고 네. 특히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좌파들의 핵심 부의 그 인맥과 그 네트워크와 그 정책적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해요. 예. 그러니까 좌파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당장 이재명이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고. 남영주 시장 하셨을 때. 경기도지사 개국 정비. 이재명이랑 예. 전면전을 벌였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좌파를 상대하기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추미애를 상대로 해서 경기지사 나간다. 네. 추미애를 아주 잘 요리할 사람이다. 예, 흥미로울 아주 것 잘 같습니다. 요리할 사람. 예.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겪어본 바를 말씀드리면 완전 행동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계곡 정비 사업 그때 약간 완전 그 행정력으로 제압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례로는 최근에 대변인단 약간 임명 늦어졌을 때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하는 최고위원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예.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시면 되냐?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의사 표명하시면서 좀 상황 정리를 사전에 많이 하셨다. 아니, 저 그렇게 또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정치 경험이 많아서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한 40년 되거든요. 수완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40년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은 한 번도 못했지만 네. 정말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어디를 쳐야 해결이 된다는 거를 잘 알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경험은 이렇게 사실 보수당은 좀 특성상 관료들, 율사들이 많다 보니까 늘 그게 약하거든요. 이게 아이디어들은 많은데 추진이 안 되고 네. 행동력이 없고 약간 스킨십이 약하다. 근데 우리 조광환 최고는 보니까 딱 그런 좀 국민의힘의 좀 약한 점을 잘 보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질문 좀 넘어가서요. 전환길 대표 탈당에 대해서 우리 또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게 뭐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의 평가로는 그래도 확실히 좀 제도권에서 이 어떤 지도부와 함께 가려고 하는 이 의지를 또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전환길 대표를 좋아하는데 네. 전환길 대표가 이 정치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자유파의 투사로서의 어떤 투쟁 경험도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워낙 전환길 대표를 좋아하고 또 그 존재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약간의 차이 정도는 뭐 그 별거 아니다 하고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전환길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탈당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탈당을 하면서 자신의 그 행동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설명하는 내용은 그냥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심각하다. 네. 그리고 전환길 대표의 탈당의 변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겠다 네. 싶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부분 논평을 한 거예요. 아하.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전환길 대표가 그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음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뭐 기성 정치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 뭐 6.3 선거 뭐 해서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이 정당 정치에 대한 그 부정과 맞습니다. 또 정당 정치에 대한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불신 네. 또는 그것에 기반한 일종의 그 청산주의 예. 이런 걸로 연결될 위험성이 좀 굉장히 있어요. 좀 염세적이고 그냥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하니까 지지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런데요. 뭐. 네? 왜 좀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면서도 그러나 어떡하냐 국민의힘밖에 더 있냐 장동혁밖에 더 있냐 그러고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없는 힘 짜내서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이런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이 전환길 대표의 이런 청산주의적인 발언이 막 시원하게 다가갈 수 있어. 네.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그래서 다들 손 놔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대책이 없죠. 대책이. 다들 손 놔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청산주의와 패배주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네. 응? 그래서 자칫 그렇게 될까봐 제가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선 거고 전환길 대표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광장에서 싸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투쟁은 뭐가 되는 거냐. 예. 또 건국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한번 제대로 유리한 지형에서 싸운 적이 있냐. 네. 이승만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건국했냐. 네. 박정희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에서 근대화 혁명하고 체제형 전쟁에서 승리했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했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없는 거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박정희 거죠. 대통령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접을랜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다면 근대화 혁명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완전히 김일성의 밥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미 패배했겠죠. 이미. 그러니까 이 청산주의와 패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환길 대표의 생각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전환길 대표의 그런 탈당의 변이 그렇게 이 사람들 자유파 국민들한테 오독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네. 위험성을 제가 경고한 거고요. 예. 저는 전환길 대표가 개인적으로 탈당을 하고 네.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이제 시민운동밖에 없다. 그리고 한미동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나름의 선택이다. 네. 라고 저는 인정해요. 예. 그래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는데 다만 이 한미동맹도 우리가 먼저 싸우지 않으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힘으로 일어서지 않는데 미국이 달려와서 우리 일으켜주지 않는다고요. 네. 그런 자조적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은 제가 전환길 대표의 그 한미 동맹단과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린 거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뭐 여러 언론이 보도를 해서, 근데 여러 언론의 보도 중에 보니까 네. 어떻게든 이 고성국이하고 전환길이를 이간질 시켜서 이것을 자유파의 이 분열상으로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전환길 대표나 저나 그런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맞습니다. 저는 또 자연스러운 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도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도 있지만 여러 연대하는 뭐 시민단체들과 시민사회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또한 이제 그런 세력들과 정말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뭐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박서군 같은 전문 대목군들을 위원장 자리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국민의힘이 원래 대통령 정당이었다가 대통령 정당이라서 시민사회 자체를 괄시하면서 커왔던 정당이었다가 더 좀 필요성과 절박성이
절박감을 느끼는 또 계기가 다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우리 네. 박민 대변인 이제 예를 드신 그 대목 예.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네. 이제 그런 이제 이 종북 주사파의 외부 네. 활동가들 있잖아요. 박서군 씨 뭐 이런 분들. 네. 이런 것들이 예.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문재인을 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지그들끼리는 야, 예. 좀 마음에 안 들면 네. 야, 좀 와봐 해서 따로 만나서 그렇죠. 문 닫고 뭐라고는 해. 네.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절대 비난 안 해요. 맞습니다. 비난하면 대우가 분열되거든. 맞습니다. 그 우리 자유파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자. 전략적으로 네. 네, 저희도 좀 그런 섬세함을 좀 갖춰나가는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이 제도권 정치가 또 왜 필요한지 장덕 대표께서 최근에 잘 보여주신 것 같은 것이 지금 미국행 그 네. 일정에 대해서 공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친공화당 성향의 단체인 이 국제공화연구소 IRI라고 하는 단체죠. 그래서 공화당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그 단체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받아서 이 공화당에 있는 친한국, 친한동은 아니고 친한파 의원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접견을 하고 또 이제 또 여러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박 4일 가신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제도권 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 될 건데요. 네. 한번 보세요. 부산 세계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 그 종교 탄압 받아서 감옥 가 있을 때, 네. 그때 이 미국의 그 주요 싱크탱크나 네. 미국의 주요 정치인,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손현보 목사의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탈북민들이 그 이슈가 되고 북한의 인권 탄압이 이슈가 될 때는 그 탈북인들을 직접 불러다가 상하 양원 합동 이 연설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공식적 외교 의전과는 별도로 네. 이런 다양한 이 수준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외교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당장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트럼프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벤스는 벤스대로 하고 헤그세스는 헤그세스대로 하고 루비오는 루비오대로 하고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 트럼프 사위까지 하잖아요. 네. 이걸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위가 무슨 자격으로 뭐 권력 농단이냐 그러겠지만 미국은 전혀 그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재명 정권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한 1년 가까운 그 한미 관계를 보면 직접 거론까지 했죠. 예, 한국을. 이재명 못 믿겠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못 믿겠다. 그럼 그 다음에 뭐지? 그러면 다음 차기 정권을 이재명 정권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줘야 되지? 국민의힘 정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다음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거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지? 장동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장동혁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예. 뭐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이 미국에서는 그 외교건 뭐건 간에 직접 한두 시간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수사만 하고 말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딱 만나면 잡담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너 자유민주주의자 맞냐? 너 혹시 김정은이 하고 관계가 없냐?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그걸 제일 잘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순식간에 이 친화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휘어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장동혁을 초청했다는 것은 네. 국민의힘 쪽에서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도 장동혁이 차기 지도자로 계속 1위가 나오는데 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가 나와서 네.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이재명 정권 다음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으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군지 직접 만나서 얘기 좀 들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뭐 이재명이한테 면전에다 대놓고 그 했던 이야기를 미국 가서 못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한민국의 진짜 자유민주주의자 자유우파 똑 떨어진 정치인 한 명 나왔네 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한미 간의 미국의 이제 자유우파와 한국의 자유우파 또는 네. 미국의 공화당과 한국의 국민의힘 사이에 국제연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 물꼬를 트는 방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허. 방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펼쳐졌다 평가해 주셨고 네. 사실 결과적으로 여당이 못하는 걸 야당이 한다. 사실 이것만큼 야당으로서 최고의 찬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야당이 주도한다. 이런 그림 만든다면 정말 국민의힘이 조만간 정말 집권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들을 많이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 방미 일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분명히 미국의 그 외교 국무부나 네. 국방부 또는 뭐 이 정보관계 이런 데에 한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예. 장동혁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 뭐 간담회 형식이 됐건 뭐가 됐건 할 겁니다. 네. 제가 그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벌써 뭐 꽤 수십 년 전입니다만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장파 정치 평론가로 막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미국에서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자연스럽게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워싱턴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표현하기를 한국 전문가들이 고 박사랑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한다 시간을 어허. 내달라 이렇게 해서 네. 제가 갔어요. 예. 이제 국무부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통역 없이 한 2시간을 토론을 하게 됐어요. 네. 이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어우, 예. 통역 없이 한 2시간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질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저에 대한 평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에 제 코멘트를 따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용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국이 궁금해할 거다. 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저같이 무슨 평론가 한 사람이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로 장동혁 대표를 보고 아마 만나려고 할 거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미국의 대한국 전문가들에게 비춰주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모습이 네.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자유파의 운명과 굉장한 연계를 가지면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담대하게 하되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살짝만 좀 부연드리자면 일단 상하원 미국의 의원들 만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코리아 코커스라고 하죠. 그 한국의 친화적인 의원 모임 미국 내에서 그래서 조 윌슨, 마이크 켈리 의원들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박사님과 대담 또 1시간 꽉 채워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영풍아 출마해라.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